만약에 추후에 성공, 실패의 주요 잣대를 이 근거로 가지고 판단할 건데 목표 수준을 너무 높게 잡는다라고 하면 실패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실패 판정을 받을 경우에 지원받았던 그 금액에 대해서 전에 환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 수준을 너무 과하게 잡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그 지원 사업 설명회 참가 후기에서 세 번째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편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 시리즈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사업계획서 작성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교재에 대한 부분은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에 보시게 되면 관련된 자료가 100% 오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1편에서는 자금 관련 리뷰를 했었고요. 그래서 1편 영상의 링크는 우측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R&D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디테일한 자료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전체적인 부분과 중요한 사항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정의와 신청 기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뭐 전체적으로 이걸 읽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양산화를 위한 기술은 불가하며 사업별 목적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산화를 위한 기술 지원은 불가하고 양산화만을 위한 기술 지원도 불가하다. 그래서 양산화 그 전 단계에서 기술 개발 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 해당되는지를 보게 되면 제가 여기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편에서는 창업사업화 및 연구개발 R&D 분야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남긴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R&D 사업계획서 작성에 해당되는 그 사업명들을 보게 되면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단독형 R&D, 그리고 협력형 R&D, 그리고 정책 목적형 R&D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각각의 덩어리에 대한 특장점, 이슈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내용을 남겨드린 이력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기획의 순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의 당위성, 그리고 목표 설정, 그리고 기술 개발 내용, 그리고 사업화 방안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덩어리로 되어 있고 사업기획의 순서 스타트로 봤을 때는 내가 왜 이 기술로 개발을 하는지 그리고 기존 기술과 무엇이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스타트를 해서 사업화 방안, 결국에는 사업화 방안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 홍보 전략 제시까지 해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이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봤을 때 기술 지원 수준, 과제명 및 개발 주제, 사업기술 분류 선정, 그리고 영어 약자 및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료는 글보다는 표, 그림, 사진 등의 시각적인 정보를 이용함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요약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제 비주얼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시는 분들도 다 사람이다 보니 비슷한 수준의 그런 사업계획서를 계속 보시다 보면 굉장히 피로도가 누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시각적으로 표와 그림, 비교 테이블 등등 뭔가 가독성 좋은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해서 어필한다라고 하면 평가를 받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 신청 절차에 대한 부분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먼저 기간을 충분히 두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해당 사업명에 대해서 아직 사업 공고가 뜨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또는 앞 회차의 사업계획서 공고문을 보시고 그게 첨부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활용을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전년도 사업계획서 형식과 현재 연도 사업계획서 형식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철 마감 전 2달 전부터는 필히 작성을 하시면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2, 3주 이렇게 해서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파트 2 작성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목표 달성 성능 지표라고 있습니다. 즉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 개발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주요 성능 지표 및 측정 방법 등은 기술 개발 후 최종 사업평가 시 중요하죠. 최종 사업평가 시 성공과 실패의 주요 잣대로 작용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주요 잣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정량화, 수치화, 객관화가 필수이며 비계량적이고 주관적일 경우 감점 요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뭔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함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성능 목표 및 측정 방법에 대한 부분은 최종 평가 회의 시의 성공 또는 실패의 주요 잣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표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아도 안 될 것이고 물론 너무 낮게 잡아도 안 되겠죠. 그 적정한 수준에서 그 목표 수치를 정량화, 객관화, 수치화해서 잡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추후에 성공, 실패의 주요 잣대를 이 근거로 가지고 판단할 건데 목표 수준을 너무 높게 잡는다라고 하면 실패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실패 판정을 받을 경우에 지원받았던 그 금액에 대해서 전액 환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 수준을 너무 과하게 잡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파트 2 작성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경쟁사에 대한 부분과 사업화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로, 세일즈, 영업 개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품화 및 양산, 판로 개척은 평가위원회 주요 검토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막연한 방안 제시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특정 회사의 납품 계획이라든지 MOU, 협약 체결 계획 등을 표시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보 마케팅 판로라고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좀 젊은 분들이 뭐 블로그 마케팅, 뭐 온라인 마케팅, 뭐 SNS 마케팅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굉장히 막연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MOU, 협약 체결 등 좀 더 뭔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면 평가 준비를 보게 되면 사업계획서 내용 숙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뭐 평가위원과 논쟁 불필요 등 이런 이제 특이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그 상세 자료에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발표 시간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보통 발표는 한 20분, 질의응답 20분 정도 40분인데 솔직히 40분도 길게 잡은 거고요. 보통 한 20, 30분 정도면 그 한 팀에 대한 평가가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길어야 정말 길어야 40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해당 시간 안에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핵심 사항 위주로 잘 전달하시고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고려했을 때 그 발표 시간에 대한 안배, 배분을 잘 하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 대면 평가 시에 한 3명 정도까지는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양지를 하시고요. 만약에 대표자분이 만약에 관리나 기획적 출신이라고 하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기술 관련된 질문에 대한 누군가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발 관련된 동료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그런 이제 협업 파트너사 대표 등 이렇게 3명까지는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좀 본인이 취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입장을 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답변은 동참하시는 분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보시는 부분은 대면 평가표입니다. 대면 평가표. 그래서 어떤 평가표로 평가를 하는지를 미리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점수를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대면 평가표인데 여기 보면 기술성, 사업성, 정책 부합성 등에 해서 크게 3가지 덩어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평가표 구성 항목을 봤을 때 기술성이 40%,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업성이 50%, 정책 부합성이 10%이고 사업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미리 인지를 하시고 미리 기획, 준비를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대면 평가 시에도 잘 어필을 함이 이러한 이제 지원 사업의 선정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편에 관련해서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히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앞으로도 창업, 비즈니스, 마케팅 등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